그 한겨레바 인터뷰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지금 뭐 계속 나오기는 나올 것 같은데 오늘 나온 거의 핵심은 연대하랍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연대하랍니까? 네, 포용하고 연대하라는 이게 게 연대하라? 이게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말하는 게 예. 매우 좀 뜨거운 감자 같은 건데 제가 듣기로는 뭐 그런 거죠.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못했다. 뭐 예를 들면 윤석열 네. 딱 두고두고 후회한다. 네, 후회한대. 근데 그 얘기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과거 청산, 그러니까 적폐 청산에 대한 요구가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었다. 이런 게 하나고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었는데 검찰 개혁을 어떻게 단번에 할 수 있냐?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미흡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현실적인 여건은 그랬다. 윤석열은 나도 뭔가 깨름직했지만 다수가 찬성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잘못된 것 같다. 근데 그 잘못에는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맨 마지막에 뭐냐면 그러니까 느낌이 그러니 넘어갑시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제 제가 볼 때 쭉 인터뷰를 읽어보면 이걸 왜 하지? 이 타이밍에서 이런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이런 느낌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언론사가 계속 요구했을 거고 지금까지. 그랬겠지. 그 요구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지 않다가 이 정도 상황에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본인은 판단했을지 모르겠으나 그 나온 내용들을 들어보면 메시지는 뭐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뭐 어떤 것을 국민에게 던지려고 하는 거지? 저는 이 상황의 가장 핵심은 내란을 완전하게 진압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가장 전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메시지도 아니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건 좀 뭐 어떤 논란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 넘어갑시다라는 느낌으로 저는 그러니 넘어갑시다. 네, 저는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저는 좀 그랬습니다. 제가 좀 읽기에는. 근데 이제 뭐 말씀하신 뭐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좀 보다 보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 뭐 인터뷰를 길게 하는데 한두 마디로 끝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를 그렇죠. 하다 보니까 그때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등을 이제 길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얘기를 해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 내에서 윤석열을 이제 임명할 것이냐, 검찰총장으로 할 것이냐 등에 대해서 그리고 초기에 애초에 이제 특수부 검사들에 대한 권한을 다 확 뺏었어야 됐는데 왜 이제 초기에는 특수부 검사들에 대한 권한을 보장해주면서 갔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그런 언급들이 나온 건데 요런 그런 거예요. 특수부의 이 소위 말하는 국정농단 수사가 박근혜 정부 정권 때부터 시작이 된 건데 탄핵과 동시에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초장에 이제 검사들의 이제 권한을 다 뺏어버리면 그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처럼 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초장에 이 특수부에 대한 권한을 다 뺏지 못했고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가면은 조국 민정수석 등이 주도해가지고 6대 수사권을 남기고 나머지를 뺏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한 게 그 당시로서는 이제 최선이었다. 그리고 공수처 만들고 국수본 만들고 여기까지가 최선이었다.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검수완박에 대한 얘기하는 거죠. 검수완박에 대한 거기까지 못 나간 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다만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권이 하도 이렇게 해서 이 검수완박이라고 우리가 불렀던 그러니까 검찰은 앞으로 기소청의 역할만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당시와 비교해서 이제는 국민적인 어떤 여론의 합의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차기 정부가 이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언급이 있는 것이고 이 부분 관련돼서는 그 다음에 윤석열을 이제 임명한 맥락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민주당 내에서 임명하자라는 의견이 다수였고 이건 문재인 전 대통령 말입니다. 임명하자라는 의견이 다수였고 임명하지 말자는 의견이 소수였는데 자기가 볼 때 임명하지 말자라는 얘기에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다. 이제 윤석열을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의 편이 그랬으니까 뭐 예를 들면 윤석열 사단을 이제 뭐 이렇게 운영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가령 뭐 욱하는 성질머리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기 그랬는데 결정적으로 윤석열 말고 다른 사람 이배수가 올라왔는데 한 사람은 검찰개혁에 반대한다고 그랬고 윤석열은 검찰개혁에 찬성한다 하더라.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이 검찰개혁에 찬성한다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찬성한다고 하는 사람 밀어주자는 쪽에 찬성하더라. 그래서 윤석열을 임명했는데 임명하고 조국 수사하는 걸 보면서 바로 후회했다. 그리고 내가 사람 잘못 썼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못했다. 이 점을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제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는 이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 외에는 경쟁자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 앞으로 경쟁이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필요는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동의를 한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이재명 대표 최근에 만났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이 전체적인 인터뷰의 큰 맥락이고 그 뒤에 이제 뭐 트럼프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교 안보에 대해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이제 길게 얘기한 이런 대목들이 있는 이런 인터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꿈보다 해몽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제가 볼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하고 싶은 얘기 한 겁니다. 하고 싶은 얘기 쭉 풀어서 한 것에 가깝고 중요한 거는 이런 얘기를 민주당이라는 당과 지지자들이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그렇지. 이 문제가 남는데 이런 얘기를 놓고 각자 다르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또 자기 변명만 하고 또 김경수 등의 이런 비명기 밀어주자는 얘기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고자 하면은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또 반대로 그래도 뭐 자기가 잘못했다는 얘기 지금 문재인 정권 출신들 중에 우리가 잘못했어요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한 사람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그래도 책임이 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네. 그리고 이제 그런 말씀도 한 거잖아요. 이 내란이 벌어졌을 때 만약에 국회에서 의결 못하면 내가 서울에 올라가야겠다는 생각도 했다. 이런 얘기도 인터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의지를 밝힌 것도 참 나름의 각오를 밝힌 점도 있다. 이런 거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럼 이런 거를 잘 살려가지고 앞으로 민주당이 분열하지 말고 단결하고 그다음에 하나로 결집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잘 활용하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걸로 활용할까는 각자의 지금 숙제로 남은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네. 예. 김삼 평론가 근데 저는 예. 왜 이 타이밍에 인터뷰를 했을까? 퇴임 이 시점에 이후에 예. 한 번도 인터뷰를 안 하다가 아마 퇴임 직전에 JTBC하고 인터뷰를 한 게 거의 마지막이었던 것 같거든요. 퇴임 이후에는 한겨레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예. 윤석열 정부로 말하면 임기 중간이 이미 지난 시점이잖아요. 물론 탄핵이라고 하는 전대미분의 사건이 계엄이라고 하는 이런 일이 터졌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 자체는 제가 맞다 틀리다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너무 늦었다.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타이밍상 너무 늦었고 윤석열을 내가 이렇게까지 어찌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대통령 자리까지 만들게 하는데 일조했다고 한다면 사실 이런 계엄 사태 이전에 이미 그 싹이 보였을 때 국민들 누구나 느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오히려 먼저 얘기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이 타이밍일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지금 인터뷰 내내 전 그 생각을 했는데요. 조국 전 장관, 조국 대표한테 대해서는 굉장히 애틋함, 미안함 이런 것들을 표시해요. 근데 자기 대선 때도 그때 이제 JTBC 인터뷰 때도 그랬는데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그럼 그 다음에 대선 후보가 나왔을 때 얼마나 지원했을까? 전 별로 지원 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별화도 못하게 했어요. 이재명 대표보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더 높잖아. 이재명 대표는 차별화하면 안 돼. 이런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부동산 문제까지도 비판을 제대로 못했어요. 이재명 당시 후보가. 그러니까 그게 이재명 대표 당신 책임이야? 책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그때 그 전반적인 전반적으로 지배했던 감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자기 다음에 지난 정부를 심판하는 성격도 있는 대선이었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미안함 같은 것도 이번에 같이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걸 다 안고 가야 되고 어찌됐든 내가 이렇게 윤석열 정권 탄생에 기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께 미안하다고 하면 그 짐을 다 이재명 대표한테 넘겨준 것 같아서 내가 너무 미안하다. 이 말이라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걸 이재명 대표가 받아 안고 지금 다시 또 대선을 치르고 다시 어찌됐든 자기가 검찰총장으로 잘못 선택해가지고 이런 정권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그걸 다시 세우는 것도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되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한테도 조국 대표한테 보이는 애틋함 한 반의 반 정도는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런 감정이 인터뷰 안에 녹아있으면서 좀 더 많이 품어안고
경쟁자들도 더 많이 포함 안고 이재명 대표가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논리적으로 저는 훨씬 더 좋은 인터뷰가 아니었을까. 근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일절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이재명 대표 당신이 해야 될 몫이야. 이런 식이야. 콘텍스트는. 그러나. 나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봐. 그러니까 제가 거꾸로 해석을 하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윤석열 정권 탄생에 일조한 부분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건 자기와 가까운 누군가가 대선 경쟁자로 좀 나오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건드리지 마. 경쟁을 하지 왜 그 사람들 자꾸 배척해?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은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우려돼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